안녕하세요, 유진롱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집 식물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주 보셨던 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이 5단 선반을 원래는 전에는 5단이었는데 제가 지금 맨 위에 칸의 선반을 옆으로 지금 넘겨놔서 지금은 4단 선반이네요. 이 4단 선반이 원래는 이 TV 옆에 이 벽 쪽으로 붙여놨었는데 제가 한번 또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이 갈색 원목 선반이 원래 이쪽쯤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둘이 한번 바꿔봤어요, 자리를. 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4단 선반에 이 식물들이 햇빛을 좀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오전 시간에 들어오는 햇빛을 얘네들이 좀 마음껏 받았으면 해서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 10시에는 바깥 창에서 들어오는 햇살들이 꽤 예쁘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쪽 선반도 해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대가 제일 예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쪽에 보이시는 이 힘의 몬스테라, 이 두 가지 수영으로 지금 기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힘의 몬스테라는 벽을 태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기르고 있었던 힘의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스킨더서스처럼 좀 아래로 축 늘어뜨리면서 기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얘도 그냥 이렇게 벽을 태우는 형식으로 기르고 있어요. 이 줄기가 워낙 굵게 자라고 억세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쪽 벽에서 기대가지고 대충 기대서 키웠었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벌써 이렇게 이 벽이랑 십자가 이 나무에 활착을 해가지고 뿌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더 오래 놔뒀다면 아마 벽지랑 저 십자가를 완전히 에워쌌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옮겨지면서 발견해가지고 대리석 이쪽에다가 이 전선 클립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벽을 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고 훨씬 전에 저쪽 벽에서 위태하게 서 있었을 때보다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한 줄기로 쭉 그냥 기르고 있는 힘의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렇게 끝에까지 지금 새순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굉장히 잠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영상을 남겨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이 아레카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이제 외국분이 실내 습도가 좀 많이 걱정이 된다고, 높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그런 글을 보고 제가 아레카야자를 추천해 드렸어요. 이 아레카야자 같은 경우는 아레카야자는 키가 크면 클수록 내뿜는 수분 양이, 증발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가습기라고도 불리는 그런 식물인데요. 저희 집이 온습도가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편인데요. 어제 저녁에 잠깐 난방을 틀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전 시간대는 지금 56%가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 낮 시간 습도가 거의 한 60% 이상대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식물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키우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레카야자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 아이가 이제 집에서 키우기에 가습 효과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서 혹시 좀 건조하신 분들은 한번 아레카야자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대품으로 크는 아이인데 저는 한 조그만 애를 사다가 지금 기르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더 많이 커지려면 아직 멀었지만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갈수록 이 잎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져요. 이렇게 잎사귀도 시원스럽게 이렇게 넓적하게 휴양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키우기도 좀 쉽고요. 물은 흙이 바짝 말랐을 때 한 번씩 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식물이라서 집안 온도가 좀 습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레카야즈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시디움 화타지아의 꽃들이 이제 드디어 한두 송이씩 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베란다에서 쭉 기르다가 베란다 온도가 한 5도, 6도 밤 온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 거실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거실이 워낙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렇게 꽃을 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만개하면 훨씬 예쁠 거예요. 이렇게 한겨울에 노란색 꽃이 집에 있으니까 이 초록색 잎들 사이에서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 집 이제 알보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잎이 이렇게 돌돌 말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올 잎도 무늬가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잎이 이 잎인데요. 물론 하얀 지분이 너무 많으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적당한 비율로 지금 무늬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초반에 나왔던 애들도 흰 지분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타지 않고 색깔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도 변화가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많이 차이가 나면 이 몬스테라 종류들은 금방 색깔이 갈변한다거나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같은 온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즈샴 베고니아고요, 목베고니아인데요. 지금 이 옆에 베고니아, 목베고니아 두 종류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바깥에서 한참 동안 키우다가 이제 바깥 베란다 온도가 한 5도 정도 저녁 늦은 시간에 5도 정도로 떨어지길래 이제는 거실로 들여서 좀 키울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안으로 들였거든요. 근데 전에 그 머큘라타라는 정말 흔둥이고 예쁜 점박이 무늬의 그 베고니아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한번 보내고 나서는 이상하게 목베고니아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덤밀러는 사실 제가 두 번째 키우는 아이예요. 첫 번째 아이는 초반에 너무 잘 자라다가 분갈이를 해줬었던가 어떻게 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잎이 그냥 순식간에 망가져서 보내고요. 그리고 그래도 얘가 덤밀러가 제가 너무 예뻤다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꽃도 예뻤었거든요, 이 아이는. 그래가지고 다시 얘를 구매해서 두 번째 식물인데 올해는 이 번식도 한 개체가 있고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얘는 화이트 아이스인데요. 지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햇빛이 낮 시간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해를 잘 받는지 이렇게 잎들이 지금 역광이어가지고 잘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들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없던 목베고니아 키우기였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목베고니아가 3종류가 있습니다. 이 로즈샴이 정말 멋지거든요. 꼭 날개처럼 이파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날개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이 아이가. 얘는 정말 키우기 쉬운 베고니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잎을 일단 너무 잘 내주고요. 분갈이 몸살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분갈이 해주고 나서도 멈췄다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분갈이 한번 해주고 나면 그 화분 안에서 뿌리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적응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성장을 시작을 하는데 로즈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화분 크기를 굉장히 많이 한 번에 3배 이상의 크기의 화분으로 옮긴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그동안은 화분 크기 늘리는 거에 대한 항상 조심스러움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큰 화분으로 바꿔주진 않은데 이 아이는 뿌리가 상당히 많기도 했고요. 또 워낙 이렇게 잎을 많이 내준 상태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3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잎을 내주고요. 이 줄기 마디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틈이 멀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멀다는 거는 좀 옷 자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간격이 멀수록 줄기가 튼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옷 자란 아이들이 줄기가 좀 약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는 키가 이렇게 크는 동안 굉장히 일정한 간격으로 잎들을 내주고 있고요. 분갈이 해주고 난 지점이 한 이 정도 자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위로도 몇 개의 잎을 더 내주면서 그렇게 자라는 성향 없이 그냥 이렇게 촘촘하게 잎을 너무나 예쁘게 내주고 있습니다. 좀 돌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역광이라서 제가 지금 보는 거랑 화면이랑 좀 달라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잎은 이 잎 뒷면이 이렇게 붉은빛이 돌면서 햇빛 받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상태거든요. 아쉽네요. 제가 실제 모습하고 똑같이 찍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라 정말 잘 산 베고니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화이트 아이스는 정말 이제 제가 모채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기 직전이었는데 몇 가닥 안 남은 애 살린다고 이제 냅뒀었거든요. 그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큰 또 개체가 돼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 덤밀러도 이번에는 꽤 오래 키우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는 뭐 빠른 편은 아닌데, 이 아이가 지금 제가 번식한 개체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햇빛 아주 잘 받는 곳에서 있는데요. 얘가 햇빛을 잘 받으면 또 예쁜 게 이 잎사귀 중간 배꽃 부분에 핑크 색깔로 이렇게 물이 또 들어요. 그리고 잎의 이 전체적인 이 펄감이, 은색 펄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비쳐있는 이 잎사귀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잎에서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데리고 와서 보낸 개체는 꽃을 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데리고 왔던 아이는 꽃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다행히 이렇게 번식 개체도 아주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자라주다 보면 꽃도 언젠간 보여줄 거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지 않고 번식까지 해가지고 개체가 2개가 됐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햇빛 충분히 보라고 이 5단 선반 아래쪽에서 햇빛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스마 새순 올라왔었던 아이가요, 이제 벌써 한 주 사이에 또 잎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새순은 항상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굉장히 여린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잎 뒷면은 하얗고 앞면은 아주 예쁜 연두빛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튼튼한 잎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이 브랜시폴리아는 뭐 잎이 더 많이 커졌네요. 이 중간에 새로 나왔던 잎이. 정말 얘는 그냥 잘 자라는 알로카시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겨울에 병충해 없이 이렇게 잘만 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호접란은 지금도 피어 있어요, 꽃이. 지금 뭐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지 않나요? 한참 된 것 같은데, 여름 이후에 피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있네요, 꽃이. 정말 오래가는 호접란이네요. 제가 이제 이번에 식물을 만약에 산다면 호접란에 또 다른 예쁜 색의 꽃을 한번 구매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나온 빌리에티의 잎이에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잎인데요. 색깔이 조금 짙어지고 있는데요. 훨씬 커졌어요, 지난주보다. 지난주에 마지막 나온 이 아이가 제일 크다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이파리랑
크기가 거의 지금 비슷해졌네요. 그때는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는 비교했을 때 좀 작았거든요, 더. 근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그 바로 전에 나왔던 잎보다 거의 비슷하네요. 더 크진 않고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색깔은 보시다시피 아직 굳은 색깔이 아니어가지고 아직 연한 연두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빌리에티에는 잎이 나오는 동시에 이렇게 같이 새순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잎이 뭐 빨리 이렇게 한 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새순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니까 이 아이가 성장이 멈췄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또 새로운 키우는 재미가 있고요. 이 아이 잎 모양도 일단은 너무 예쁘고, 지난번에 제가 이 나무 판으로 다시 옥부작을 해줬던 박지란 비프카텀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작은 방패엽을 하나 발견을 해서 조그만 게 번식을 했네 하고 이제 이 부분을 피해서 제가 이 수태로 감싸가지고 목부작을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방패엽이 꽤 많이 자랐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또 새순도 올라올 것 같아요. 이 생식엽도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새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수태가 바짝 말랐네요. 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착생식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수태로 기르는 편이에요. 이 착생식물을 수태로 관리했을 때 물 주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돼서 저는 수태가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 온시디움 환타지아 같은 경우도 수태로 전부 심어줬고요. 저기 보이시는 서양란, 호접란이나 카틀레아도 전부 수태로만 이렇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근데 겉에 수태가 말랐다고 해서 바로 물을 주진 않고요. 이파리가 조금 물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때, 좀 쪼글쪼글하다거나 너무 말랑말랑했을 때, 그럴 때 물을 푹 담궈서 한두 시간 있다가 물을 쪽 빼서 이렇게 다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생식물은 그냥 수태가 제가 기르기에는 가장 손이 안 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수태로 기르실 때는 일반 관엽식물처럼 뭐 주기를 맞춰서 분갈이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알씨콩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상태로 키운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구입 날짜가 21년도라고 돼 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해 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에 없네요, 제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수태로 관리하는 식물들이 분갈이 자주 해줘야 되는 관엽들보다는 훨씬 키우기가 편하긴 해요. 이렇게 옆에 또 번식까지 또 해줘가지고, 비프카텀은 지금 얘도 번식개체인데 번식개체가 또 이렇게 새로운 번식을 또 해주고 있네요. 물은 이따 촬영 끝나고 한바탕 전부 푹 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오키나와 실버가요, 가운데 지금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옆에서 또 자구가 안에 있었는지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아이가 자구를 내줘서 옆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그 아이 분리해서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물러져 가지고 잎 한 장 남아 있었는데 그 잎 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보냈는데 또 자구 번식이 돼서 여기 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순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는 이렇게 안에 뿌리도 제법 보이고 잘 자라주려고 하는지 잎들도 많이 안 떨구고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이 나온 잎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애들은 물을 거의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데 물을 줘버리면 또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아껴서 주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